자, 이번 시간은 교재 20페이지 부동산 분류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고 계시는 책을요. 보고 계시는데 따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저처럼 책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여러분 책과 제 책이 다른 점이 뭐가 보이죠? 요거 견출지. 예, 견출지를 제가 목차마다 붙여 나왔는데 이러면 공부하기 편해요. 어느 파트만 딱 나와버리면 이대로 딱 넘겨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누적이 되면요. 굉장한 시간 절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책 6권 기본서를 목차별로 견출지를 붙여주면 좋아요. 자, 견출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별로 보기 좋게 딱딱딱 붙여놓게 되면 막 책을 막 넘길 것 없이 바로 투자면 투자, 금융은 금융, 팍팍 그대로 되거든요. 특히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파트별로 딱 붙여버리면 일일이 페이지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이러다 누적이 돼버리면 굉장히 시간 절약이 돼버리고 또 이때마다 딱 찾게 되면요. 머릿속에 공간 개념이 생깁니다. 아, 어느 파트는 어디 있더라. 얘가 딱 지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면서 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요. 제가 굳이 왜 이게 꺼내느냐. 왜? 연초부터 공부할 때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붙여놓은 게. 그냥 종이니까 코팅이 됐어요. 예,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종이네 코팅입니까? 코팅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견출지를 절대 종이로 된 것 X입니다. 종이만 된 걸로 붙여버리면 정말 책 더러워져요. 얘는요 몇 번 넘기면 구겨지고 때 묻어가지고 정말 책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정말 후회 막급합니다. 절대 종이가 아니고요 코팅이 된 거. 코팅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깔끔하고 때깔나고요. 얘는 1년 그대로 갑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자칫 멋모로 골랐다는 종이거든요. 종이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코팅된 것도 여러분들도 편하잖아. 우리요. 권장 4거리에 다이소만 딱 가게 되면 팔거든요. 얼마 한다? 책 다 붙이고 남아요. 1,000원. 남습니다. 그래서 코팅된 걸로 해서 이번 주 중에 그냥 TV 보시면서 쉬어가면서 딱딱 붙이면요 일단 책도 때깔나고요 도움됩니다. 한마디로 시간 절약이 돼요. 도움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견출지 작업을 꼭 해주시면 책 보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시고 자 이제 교재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 20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자 기출 문제 편수비를 봤지만은 얘가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자, 바로 1번 토지 분류가요. 동남에 1번과 2번은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입니다. 1번 국토개법상의 분류 여러분들이 국토개법에서 용도지역지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2번 공간법상의 분류는요. 28개 지목 따로 공부해요. 얘는요. 학교론 과목이 아니고 2차 과목이니까 패스합니다. 패스. 그래서 이제 본론은요. 3번부터 보게 되면 토지 활동상 분류. 자, 지금부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번, 대지, 택지, 부지. 한 장 넘어가요. 니은번, 후보지, 이행지. 자, 니은번에다가 별표하세요. 중요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자, 디귿번도 별표합니다. 필지, 백지. 디귿번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와 필지지는요, 웬만하면 지문 나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리얼번, 나지와 근부지, 미연번, 법지와 빈지, 비읍번, 맹지와 대지. 다음 페이지요. 자, 항목 신야고 단어만 볼게요. 휴한지, 유휴지, 공지, 소지, 선하지, 포락지, 한계지. 피업번 1단지죠. 피업번 1단지 피업번은 X. 쳐다보지도 마세요. 피업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이 많은 종류를 5개를 끄집어내면 오지 쓴다. 문제가 돼요.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뜻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전부터 볼게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세 가지는요, 한꺼번에 표기하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표기합니다. 그러면, 대신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법이 2개 나와요. 건축법도 나오고, 또 공간정보법이 나옵니다. 공간법이 나와요. 각 개념은 달라요. 근데 얘는 패스. 우리 시험은요, 공간법 지목을 모르니까. 공간법에서는 별도로 28개 지목을 공부해요. 그 중에 지목이 바로, 자, 대지는 대라는 지목이 있죠. 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바로 대지다.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건축법은 설명 나와도 무시합니다. 시험과는 거리가 머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요, 용도만 따져놓고 본다면 용도가요, 바로 주거용, 상업용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그래서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나대지 들어봤죠? 나대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때, 자, 대지가 뭐라고 했지? 주거용과 상업용. 인데, 나지. 그러니까, 맨 땅인데, 나지면서도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라면 나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단, 대지하게 되면 주상 두 가지다. 그럼 얘는 뭡니까? 공장이 안 들어가잖아, 공장. 그래서 이제 공장은 X입니다. 공장은 이제 별개에 따로 지목이 있죠.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한 대로 때리면 지목이 장이 되죠. 그래서 공장 용지는 대가 아니다. 공장은 안 들어가요. 끝났죠? 그러니까 대자면 지목이 대, 주상 두 가지입니다. 낮이면 뭐지? 나대지. 다음에 자, 택지는요, 용도를 따지면 얘는요, 따로 지목과는 거리가 멀고, 얘는요, 택지랑 부지는 어디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이다. 그래서 택지 하게 되면 주상공 세 가지 용도를 모두 가리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합쳐서 택지라고 불러요. 주상공. 그럼 되게 우리가 도심지에 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잖아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이꼴 건축용지다. 건축용지다. 자, 건축 용도가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자, 응용합니다. 자, 또 응용해요. 요 그림은 뭐죠? 맨 땅, 나지. 요 그림은 뭐라고 했죠?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이 땅은 건부지라고 불러요. 나지와 건부지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 없으니까 나지가 되고요.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택지는 주상공을 가리키는데 나지를 말할까요? 아니면 건부지를 말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택지 포인트가 뭐라고 했지? 주거용, 상업용, 용도를 따지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둘 다 돼, 둘 다. 다시 말하면요. 맨 땅인데 앞으로 주택을 지을 거래. 앞으로 상가를 지을 거예요. 앞으로 공장을 지을 거래. 주상공 맞잖아요. 택지라고 불러. 건축용지가 맞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상가를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이런 땅도 뭐가 된다? 바로 택지가 된다. 택지는요, 건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용도가 주상공. 얘가 택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부지는 무조건 이꼴 바닥에 깔린 땅이다. 바닥 토지. 바닥 토지가 돼요. 그림으로 봅니다.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뭐지? 도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그대로 철도 부지.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바닥 토지가 뭐지? 하천 부지. 예. 바닥 토지를 말합니다. 한 개 더 추가. 건물이 있어요. 밑에 땅이 있잖아요.
건물 밑에 바다토지가 뭐지?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 얘가 건부지입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비교해서 보니까 모든 바다토지가 부지인데요, 부지.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세 개는요, 건물을 못 짓잖아. 도로 위에, 철도 위에, 하천에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건물을 못 짓는 거고, 여기다가 주택, 상가, 공장,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본다면요. 자, 부지는요,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을 짓게 되면 뭐가 되겠지? 건부지가 되고, 건축 용지가 돼요. 다시, 도로가 있다. 철도가 있고요. 하천이 있다. 얘는요, 건물을 못 짓잖아요. 바닥에 갈린 땅은. 건물 못 짓으니까 비건축 용지. 비건축 용지가 돼요.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부지다. 부지다. 한눈에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셋 다 공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대지는 주상이잖아. 택지는 주상공 포함되니까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 다시 부지는요. 주상공 택지도 포함되면서 아닌 것도 다 포함되잖아. 얘가 가장 크겠네. 따라서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대지보다 택지가 더 큰 범위가 되고 택지보다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지문 풀어서게 되면 이제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니은번이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는 별표되어 있죠. 별표. 중요합니다. 지문 잘 나와요. 또, 리얼번, 필지와 획지도 별표했죠. 이런 것들은 단독 지문 너무 잘 나와요. 하나씩 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적어주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한마디로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용도가 바뀌는 땅이다.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따라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설명이 더 잘 나와 있거든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박스, 체계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 체계도를 칠판에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의 종류가요. 크게 나누면 그 용도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니까 대분류. 대분류가 되고. 다음에 이제 세 번 합니다. 택지는 뭐라고 했지? 앞에서 봤잖아요. 무조건 뭐지? 주상공.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한자면서도 알아보겠죠. 왜? 강의노트는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농지지역은 다시 전답과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세 번 되고요. 임지지역은 용제림지와 신탄림지예요. 이렇게 각각 세 번 되고 있더라. 얘가 바로 소분류. 참고로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차이점은요. 시험과는 거리가 멀지만 용제림지 하게 되면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가구. 그러면 용제림지가 되고 신탄림지는요.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쓰게 되면 신탄림지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세 번 되더라. 주상공, 전답과 용신. 이게 바로 소분류. 자, 결론. 대분류 상호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요. 또는 이렇게 바뀌든지.
대분류간의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입니다. 자, 얘들끼리 바뀌면 뭐? 후보지. 다시 소분류, 주상공끼리 바뀌어요. 무슨 땅? 이행지. 전닭과끼리 바뀌어요. 무슨 땅? 이행지. 용신끼리 바뀌어요. 이행지에서 소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가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심지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현재 임지지역이 앞으로 농지로 바뀐대. 무슨 땅? 후보지. 후보지.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뀐대. 무슨 땅? 후보지. 그러면 이제 지금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뀐대요. 얘가 뭡니까? 소분류, 이행지, 이행지. 전지가 답지로 바뀐대요. 무슨 땅? 이행지. 문제가 없잖아요. 구분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조심하자. 우리 시험은요, 이러면 함정이 돼요. 전지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바뀐대요. 얘는요, 세분된 범위를 넘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행지가 아니다. 이런 지문 조심하세요. 나오게 되면 얘는 고급 지문입니다. 그럼 다시 해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다는 것은 전지는 농지 속하잖아요. 공업지역은 택지 속하잖아요. 이 말은 뭐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하니까 뭐가 된다? 후보지. 한 번 더. 얘가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후보지. 되시겠죠? 그래서 얘만 조심하자. 예. 따라서 우리 시험 항상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다. 얘가 심지문입니다. 예. 심지문.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 이행지. 예. 어려운 말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박스 밑에 참고했죠. 성숙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성숙도. 예. 이것도 이해하자. 성숙도.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성숙도가 뭡니까? 하면 괄호 나와 있잖아요. 개발의 정도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시험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농지가 있어요. 현재 농지가 있는데 앞으로 얘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 신도시 개발입니다. 하면 얘가 앞으로 2년 뒤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대요. 그러면 빨리 개발돼요? 천천히 개발돼요? 2년 뒤면 빨리 개발되겠지. 이런 땅은 대박입니다. 따라서 요거. 얘가 바로 성숙도. 빨리 개발되잖아요. 용도가 빨리 바뀌어. 이 말이 뭐지? 성숙도가 빠르다. 빠른 경우.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뭡니까? 바뀌나 마나지. 얘가 뭐지?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하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가 빨리 바뀌면 성숙도가 빠르다. 천천히 바뀌어. 성숙도가 느리다. 성숙도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바뀌면요. 땅값이 막 지가가 엄청 급등하죠.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빨리 바뀌니까 바뀔 이 장래가 전부 다 반영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경우는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그러니까 이제 용도 전환 괄호되어 있죠. 괄호가 뭐지? 장래. 따라서 빠른 경우는요. 장래 바뀔 때 얘가 더 중요해. 이것 보고 땅을 사야 됩니다. 급등하잖아요. 다시 성숙도가 완만하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100년 뒤에 바뀌어요. 땅값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르지. 이때는 차라리 지금 농사 짓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이때는요. 성숙도가 완만하다면 천천히 바뀐다면 계속 지금 농사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장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러니까 용도 전환.
괄호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성수도가 빠를 때, 느릴 때, 여기 얘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얘를 말해.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없으면 빠른 걸 전제로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저는 후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것이 얘를 바꿔서 물어요. 문제 아시겠죠? 얘만 안 속으면 또 이제 끝났어, 공부는. 잘 묻는 것이 성수도가 완만할 때는 전한 후를 중시한다. X. X.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자. 바뀐 단어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을 공부하면요,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빈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대분류간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 소분류간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 이때 성수가 빠르다, 느리다 이해되시겠죠? 이걸로 끝. 보시면. 그럼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다 나왔어요. 자, 강의부터 끝났으니까 22페이지. A번 후보지는요, 밑줄 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적 상호간에. 보세요. 요거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 맞잖아. 상호간에. 다음에 이행지는 밑줄 하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적 내에서 밑줄. 그러니까 요 내에서 바뀐다면 이행지다. 참고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요, 여러분 합격이 중요합니까? 합격 후가 중요합니까? 지금 합격이 중요해요. 합격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자격증 갖고 써먹어야 되지. 지금 우리 원래 합격하신 분들도 합격하고 지금 계속 땡땡이 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액션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자격증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정말로 합격 후에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항상 얘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중개를 하게 되면 실무로 돈 못 번다고 했잖아요. 중개사가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데 실제로 합격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소득? 소극적 소득. 소극적 소득. 이게 뭐냐면요, 이번 앞으로 합격하시면 여기다가 목숨 거세요.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면. 그러면 소극적 소득은 뭐냐?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 예.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월세가 300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주식을 샀어요. 뭐? 배당주. 배당주 아시잖아요. 샀더니 배당주가 연말 맞으면 따박따박 돈이 몇 배씩 들어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소득이 뭐지? 소극적 소득. 그러면 질적으로 달라요. 뭐하고? 노동소득. 여러분, 지수난 노동소득이잖아. 이거 비참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떠나서 이것만 딱 만들어 놨다면, 예? 그러면 여기서 따박따박 돈이 한 달에 500씩 들어온대요. 5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직접 안 들어도 되잖아. 평생.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중개 신고하시면서. 중개에서 수수료 받죠? 얘는 근로소득이야. 부세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모아놨다가 내가 항상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지 내 노후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딱 돌리면 후보지를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후보지를. 예. 참고로 제 얘기인데요, 제 얘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정확히 23회 때입니다. 23회 때. 10년 전. 10년 전이죠. 도대체 싶은데요. 자, 어쨌건, 자, 오래전에, 꼭 이맘때요. 1월 달에. 그때가 뭐냐면요.
부산에 김해 들어보셨죠? 김해 공항 있잖아요. 부산의 김해 지역에서 그 당시에 오래전에 개발된대. 뭘로? 경륜장. 경륜장은 경마장이 아니고 경륜장은 사이클 아시죠? 그죠? 예. 그때 이제 경륜장 개발될 거래.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김해공항 빼고는 주변은 전부 다 이거밖에 없지. 농지인지. 그럼 이제 경륜장 개발되어 버리면 주변에 식당도 들어서고 술집도 들어서고 모텔도 들어서면 전부 다 뭐지? 얘가 용도가 바뀌잖아. 주상공으로 바뀌잖아요. 무슨 땅? 후보지. 예. 그때 제가 정보를 접했어요. 그러면 딱 냄새 맡았지. 아, 이거 후보지. 지금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 물고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한 200평이면 좋겠다. 200평이면 모텔을 지어도 주상이 남는 거고, 식당 지어도 주상이 생기고, 어쨌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물고 그 당시에 이 농지를, 도로 물 농지가 얼마더라? 평당 50만 원. 50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거든요. 곱하기 몇 평? 200평. 얼마가 된다? 1억. 그러니까 1억만 딱 투자하면요. 도로문 이 땅을 200평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003년도에, 그 당시, 2003년도네. 23회 때가 2003년도. 이때 제가요, 학원을 차렸거든요. 큰 학원을 3억 주고. 내가 현금 탈탈 들어가지고 학원을 차려버려서. 그러니까 돈이 씨가 말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좀 결심했어요. 예. 돈이 없으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지. 집이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팔고 우리 다 포기하고 방 2칸짜리 월세방 살자. 조금만 고생하자. 설득을 시켰어요.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파트를 중개업소 앞에 여기저기 다녀놨거든요. 급한데 빨리 팔아달라고. 그러면 저당 다 끄면 1억은 쉽게 만들겠더라고요. 예. 팔았다 하면 1억 생기거든요. 그럼 저는 질렀습니다. 저는 잘 지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딱 준비가 됐어요. 배팅이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 환기호출이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500만 원 손해볼게요. 안 팔려. 1000만 원 손해볼게요. 안 팔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달 지나가 버렸어요. 석 달. 지나가니까 3월달 지나갔더니 봄철인데 그새 얘가 석 달 만에 80만 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200평이면 1억 6천이지. 그새 6천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파트 팔면 1억이 생기는데 6천만 원 준비가 안 되잖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 포기했습니다. 내 땅이 아니구나. 정말 아까웠어요. 집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 땅 아니니까 잊어버렸지. 아깝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거든요. 여전히 제가 부산에서 강의할 적인데. 아까워서 우연히 이제 요 얘기가 나왔는 거예요. 김해 그 땅 내가 살 뻔했는데 했더니 그때 하필이면 앞에 앉은 이 부산 수강생분이 한 60대가 됐는데 혀를 꼴꼴 차면서 아이고 교수님 그때 그 땅을 사지 그랬어요. 속에 복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 땅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저는 듣기는 싫었는데 그럼 한 얘기가 이 땅이 지금요 평당 300만 원 합니다. 300만 원요. 몇 배 올랐습니까? 6배. 5, 6이 30.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몇 배 올랐다? 6배가 올랐다. 얼마? 6억입니다. 그때 아파트 팔렸더라면 제가 땅 질렀거든요. 근데 땅을 샀더라면 자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먹었다? 5억 먹었잖아요. 이런 소득 없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지 매력입니다. 후보지는요 한번 딱 제대로 용도가 바뀐다 맡아버리면 기본 5배 뺍니다. 5배 올라갑니다. 그 좋은 길 놓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벌어봐요. 5년 동안 얼마 모으겠습니까? 몇 천만 원밖에 못 모으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이만큼 버는 건데. 기분 좋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땅이 보입니다. 이런 땅이 보통 10년에 한 번은 보여요. 10년에 한 번. 중개 봐시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마다 한 번은 딱 보이거든요. 그때는 승부 거세요. 그래서 이제 몇 배 올랐다? 6억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만족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면. 딱 한 번만 더 튀기자. 아시겠어요? 절대 이 돈 갖고 외에서 사지 말고 양 좀 마시지 말고 주식하지 말고 딴짓을 하지 말고 딱 통장에 박아놨다가 한 번만 더 튀기세요. 여기다 한 번만 더. 그럼 또 몇 배 올라? 곱하기 5배. 얼마가 돼요? 30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후보지 딱 2번 들어가면요. 5억이 되고 30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후보지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소득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하시면 여기다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중개수수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후보지 매력 정말 끝내줍니다. 후보지 영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 노트 볼까요? 자, 3번이 바로 필지와 획지다. 필지, 획지. 자, 필지, 획지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필지와 획지. 자, 필지하니까 괄호되어 있고요. 다음에 획지하니까 괄호되어 있고. 자, 필지획작이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번지가 10번지 땅인데 10번지. 땅은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획지가 될 수 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인데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다가 단어만 적어주면 돼요. 따라서 자,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입니다. 권리.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리킨다, 획지, 권리는 필지.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 이 10번지 땅은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무슨 땅? 얼마입니까? 묻죠. 획지.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 땅요. 이 땅은 5억 합니다. 이때 5억은 무슨 가격? 획지 가격입니다. 가격 가리키니까 얘가 획지가 되고요. 이제 얼마가 나왔지? 5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묻습니다. 이 땅이 5억이면 도대체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뭘 묻죠? 요거. 소유자가 누구를 묻잖아요. 이때는 뭐가 된다? 필지. 되시겠죠? 이제 하나씩 풀어봅니다. 필지는 특히 소유권, 권리를 가리켜요. 필지마다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얘는 어디서 공부하지? 바로 공간법. 얘는요, 2차 과목 예를 들면 따로 공부합니다. 공간법을. 그럼 이제 공간법 하게 되면 뭘 따져? 법경기들을 봐죠. 복합 개념, 법경기. 그래서 법이 나왔네. 그래서 두 번째. 법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법률적 개념이다. 3번, 4번. 요거 괄호입니까? 네모입니까? 네모되어 있죠. 얘가 이제 늘 출제가 돼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써봐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이 쓰면서 공부해야 된다. 쓰면서. 그래서 결국 필지마다 뭐가 다르다? 권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권리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공간법에서 필지를 공부하거든요. 필지를 공부하게 되면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가 붙어요. 번지. 그러니까 필지마다 반드시 번지, 지번을 붙여서 구청에 등록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등록시킨다.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따라서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필이 반드시 등록을 시키니까 등록 단위가 돼요. 따라서 얘가 뭐지?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공부는 적게 하고 점수는 고도 좀 받는 거라. 획지입니다. 획지는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획지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구한다 이걸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이 가격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과 하면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 네모되어 있죠. 왜? 얘가 늘 출제가 되니까 네모 쓰자. 따라서 획제마다 뭐가 달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더라. 네 번째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획지는 자 가격이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맨 땅에 주택 지을 때, 상가 지을 때, 공장 지을 때, 주택, 상가, 공장 지을 때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국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이용단위. 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자, 해서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 필지랑 획지는요. 자, 책을 보고 정리하고 확인하겠는데요. 책을 볼까요? 22페이지 책을 보시면 A번 필지, B번 획지. 필지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밑줄입니다. 등록 단위 밑줄. 등록 단위. 또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 밑줄, 권리관계, 권리를 구분합니다. B번 획지는요, 경제적 측면에서 밑줄합니다. 이대로 출제가 되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무엇이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키워드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획지가 된대요. 아래 자 표가 나오죠. 표는요, 이거 다 적어 들었거든요. 표는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얼 번이죠. 나지바 근보지. 나지바 근보지. 나지바 근보지는요. 자, 10분은 쉬기는 부담은 되고요. 짧게 5분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